보가영 천안시 의원이 그간 천안시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있어 무관심했던 것과 관련 시 당국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3월 착공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탕정역이 드디어 개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세현 충남 아산FC 구단주가 구단의 쇄신안에 대해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SRT 어워드 선정 국내 최고 여행지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천안시 의회를 통해 과연 천안시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도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천안 시민 전체가 모두 소비자인 만큼 이들의 보호 및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및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운영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뿐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소비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게 보가영 의원이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돈 시장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비한 것이 있었다면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국가 사무이지 지방자치 사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뿌리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뿌리부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이 있다면 이걸 바로 잡아서 소비자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곧 천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획대로 내년 3월 축구종합센터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추진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이 드디어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에서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이 통과되며 내년 3월 착공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지난 3월 심사 의뢰 후 6월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던 시는 박산돈 시장을 비롯해 문진석, 박완주 국회의원 등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또 여러 분야에서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적극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천안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그동안 아산시 탕정면 지역은 최근 많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려면 인근 배방역이나 아산역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러한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해줄 탕정역이 최근 정식 개통해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아산시 탕정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탕정역 개통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인근 배방역이나 아산역에서 전철을 이용해야만 했던 이곳 주민들은 이제 바로 집 앞에서 전철을 이용해 수도권 어디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교통 편익이 한층 증가됐습니다. 10월 30일 첫 차부터 정식 개통한 탕정역은 2016년 착공 이후 약 5년여 만에 시민들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50만 자족도시를 향하는 아산시가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출발했음을 알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개통한 탕정역이 앞으로 조성될 중부권 최대 규모 아산 탕정 신도시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아산시가 탕정역 개통 이후 더욱 좋아진 정주 여건 등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남의 교원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요청을 했던 오인철 도의원을 향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의 방대한 양으로 인해 이미 9월 중순 자료를 요청했다는 오 의원과 제출 시한이 임박해 요청 공문을 받아본 일선 교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을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인철 충남도 의원이 충청남도 교육청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 충남의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자료 요구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오인철 의원은 지난 9월 중순 요청할 자료 양이 많은 것을 감안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충남교육청에 최근 5년간의 체육, 급식 보건 업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과 내용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공문을 받은 시기는 마감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던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오 의원이 교육청에 공문을 요청한 지 약 40일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사들은 촉박한 일정으로 느껴졌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건 당연해 보였습니다. 오인철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은 학교보다는 시군청에 요구하면은 훨씬 더 빨리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 또 학교에서는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시군에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 한 학교에서 하는 작업이 뭐 천안을 예를 들자면은 뭐 초등 같은 경우는 70개 이상의 학교가 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시군청에서 공무원 몇 분이 작업하시면 될 사항을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오인철 의원 역시 억울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청의 늦장 대응이 이번 일을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8월 말에 취합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내보내서 이제 행정감사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미리 내보내거든요. 네. 9월 15일 날 의회에서 나갔더라고. 지금 나 서류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엊그저께 10월 22일 날 그걸 학교에다 부린 거예요. 21일 날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보내니까 이제 지원청에서 22일 날 오후에 뿌렸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제가 봐도 황당하더라고.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적 가중을 주장하는 교사들과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오인철 의원 사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최근 충남 아산FC의 오세연 구단주가 구단의 쇄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브리핑 내용 중에는 전혀 상식 밖이라고 평가받는 내용도 포함돼 지역 축구인들과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충남 아산FC 오세연 구단주는 지속 가능한 축구단을 만들겠다며 구단의 쇄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구단 임직원에 대한 문제와 부적절한 선수 영입 등으로 많은 곤혹을 치렀던 구단이기에 구단주가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 아산FC 구단주로서 이 자리에 서면서 다시 한번 무한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 안정된 운영체계 속에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구단을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구단주가 내놓은 쇄신안 가운데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최소 경기 출전 보장 제도인데, 이는 구단 수뇌부에서 감독의 고유 권한인 선수 기용 문제에 관여하는 모양새여서 이 제도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밖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을 일시 파견한다는 내용 역시 시가 구단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모양을 띠면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크나큰 전제를 위배한다는 게 지역 축구팬들의 의견입니다. 시민구단 전환 후 연이은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충남 아산FC가 내놓은 쇄신안에는 분명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포츠 본연의 성격을 해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 피해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과 팬들이 가져가야 할 몫입니다. 아산시와 축구단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지난달 25일과 26일 태안군에서 2021년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1월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에 꽂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대응 및 윤리행동 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등 의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등 19명에게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시상하며 그동안 진행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앞으로도 충남도의회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달 26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목천 톨게이트 캐노피 특성화 사업 등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 휴게소 하이패스 IC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충절의 고장 천안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인근 목천 IC 캐노피 특성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진숙 사장은 입장 휴게소 하이패스 IC의 경우 11월 중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목천 톨게이트는 천안시에서 기본 디자인을 제시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급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받는 사례가 외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2년간 천안시에서 진행했던 대형 관급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 천안시 관내 업체는 극히 드물었으며 관외 업체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해 수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7개 공사에 참여한 관내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곳은 관외 업체의 몫이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관외 업체는 79억 6천여만 원, 관내 업체는 6억 4천여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의 설계 용역 발주 4건과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재해복구 공사 4건 등 약 13여억 원에 가량된 발주 역시 관외 업체가 수주했던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자영업자가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천안시에서는 수습방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 입찰을 봐도 하도급을 지역업체에다 주라고 그런 걸 하지 않고 종합건설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해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들한테 그 일을 줄 수 있는. 천안시 역시 할 만은 있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거해 중복 입찰을 할 경우 지역업체와 외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때 지역업체는 천안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닌 광역, 즉 충남도 전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찰 같은 거는 법이 저희들이 뭐 지역업체를 주고 싶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전국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하는 게 있어요. 예. 공동 수급이 지역업체가 천안이 아니라 충남도로 돼 있어요. 광역, 공주나 뭐 보령 이런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코로나19로 건설 경기 역시 좋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관계당국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가 SRT 여행 전문가가 선정한 2021년 최고 국내 여행지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자연환경과 더불어 백제 유적 등 많은 관광지들이 즐비한 공주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주시가 SRT 여행 전문가가 선정한 2021년 최고의 국내 여행지에 선정됐습니다. SRT 어워드는 9월 한 달 동안 독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1차 심사와 여행작가 및 전문가 등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성지로 잘 알려진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공주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곰과 관련한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미고을 음식문화 거리를 비롯해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매력도 최고의 여행지로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RT 워드에 우리 공주시가 2년 연속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SRT 매거진이 뽑은 올해의 최고 여행지에는 공주를 비롯해 경주, 목포, 부여, 신안, 영주, 울주, 완주, 익산, 장흥 등 10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네, 우리 이웃들의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상미식품이 150만 원 상당의 즉석식품 100인분을 천안시 병천면에 전달했습니다. 천안 우리신협 임직원 및 봉사단원들이 천안시 부성 2동을 찾아 200만 원 상당의 겨울용품 및 생필품 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인 이른바 쓰담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쌍용 3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오고 계신 권관희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쌍용 3동 위원장 권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천안TV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쌍용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쌍용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예. 위원장을 비롯하여 25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남성, 여성, 또 연령도 다양하고 각계 각층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쌍용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압니다. 네네. 그중에서 좀 강조할 만한 활동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쌍용 3동 매년 그 어르신 효잔치, 사랑의 김장 담그기, 뭐 소외 계층 돕기, 또 문화 행사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해 주신 거를 들으면 정말 지역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오고 계셨는데 네네. 그럼 쌍용 3동만의 또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005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작한 이래 네.
천안의 모범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개 과목 21개 프로그램에 연 10,000명 이상이 이용되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이며 아울러 천안 흥타령에 출전하여 최우수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다른 과목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 시대를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사업 제안과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기에 천안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3년도 실행을 위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쌍용 3동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쌍용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늘 쌍용 3동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이 없고 모두가 따뜻하게 문화, 여가, 생활 및 가장 살기 좋은 봉사단 자락의 쌍용 3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쌍용 3동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드실 위원장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연한 가을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개개인은 더욱더 마스크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흑성산에서 바라본 천안의 명소 독립기념관의 모습 보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